네, 반갑습니다. 우린 전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부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부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비난하고 탓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길 원하겠습니까? 모든 부부들이 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삶이 비주도적으로 사라지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비주도적으로 사라지는 삶을 어떻게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가족과 배우자와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주도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그리고 영상의 밑에 보면 부부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101가지 무조건 따라하기 밑에 텍스트를 공급을 해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네, 부부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101가지 무조건 따라하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삶이 비주도적으로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외부 세계에 살아가면서, 직장이든지 외부 세계를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나를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면, 네, 번아웃 증후군이 오고 집에 와서는 모든 것을 주도성을 잃게 되고 다운되고 늘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삶이 비주도적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보여지는 이 페로존화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간단한 방법도 함께 나누어 봤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나의 개인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삶에서 주도성을 찾아서 매일매일에 이렇게 사소하고 부딪히는 평범한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부부간에 서로 자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은 삶이 비주도적으로 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내가 어떤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과격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삶, 자존심 혹은 자존감을 내세우는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보호 본능, 자기의 생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런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자기 내면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죠. 그 중에 우리의 부부의 삶을 외롭게 하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자기 몰입 현상입니다. 자기 몰입 현상이에요.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게 되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비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몰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런 자기 몰입 현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런 자기 몰입은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으려 하고, 내가 이 자기 몰입의 공간에서 쉬는 것 외에는 아무도 내 안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휴식과 이완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식이라는 표현이 일견 맞는 듯 하지만 이 현상의 특징은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이 나의 내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최소한 나의 내면의 몰입을 방해하면 짜증을 내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몰입의 공간에서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 혼자만의 몰입된 취미를 즐기기도 하죠. 주식이나 게임 같은 중독 현상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이들은 이 자기 몰입 현상 속에서 술과 친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유일한 휴식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넉넉히 텔레비전에 스포츠나 드라마에 몰입하는 현상, 게임에 몰입하거나 운동에 몰입하거나 하면서 자기 몰입 속에서 깊은 휴식을 느끼면서 주변의 삶의
삶에서 다가온 다른 관계들을 나에게서 밀어내거나 그런 것들을 제2의 것으로 밀어내는 이런 현상들이죠. 남편이 쉬는 날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앉아 있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몰입, 이런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 내면에서는 자기만의 공간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내 혼자의 자기 몰입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자기 몰입의 세계에서는 배우자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이 자기 몰입 공간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중에도 자기 몰입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소통을 하는 중에도 자기 몰입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와 핑퐁하는 수다를 떨면서 행복하게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 자기 몰입의 공간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와 노는 시간에도 자기 몰입의 세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과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곳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배우자는 나와 함께 있지만 훨씬 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은 있지만 그의 마음은 나에게 없는 현상,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자기 몰입의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 자기 몰입 속에 내가 집중돼서 살아가는 동안 내 가정이 각자 놀고 서로 외로움을 타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삶의 피해를 모르거나 내가 이 몰입 속에 있게 되면 내 배우자가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모르게 돼요. 신혼부부들이 겪는 아주 특별한,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이죠. 오래 산 부부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상당수 평생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도 이런 자기 몰입에 대한 자각, 어웨이크닝이죠. 자각 현상이 없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건 왜 그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두말할 것 없이 내 내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배우자 일방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물질의 풍요나 자녀들이 성적이 좋다든가 집이 커진다든가 평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생겨도 부부의 삶에 한쪽에는 외로움과 공허감이 짙게 들이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가 메말라지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자기 몰입의 공간 속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네, 내가 나하고 너무 가까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저나 시청자분이나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지요. 거울을 들이대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상이 그런 미러링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기 몰입 속에 깊이 잠겨서 내 주변을 분리시키고 나 스스로도 거기서 외로움을 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자기 몰입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내면 몰입의 현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런 능력도 있고 이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우자가 무슨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배우자가 무슨 이야기를 걸어와요. 상상해 보세요. 게임이나 텔레비전에 이런 데 몰입하거나 컴퓨터에 몰입하고 있던 곳에 눈을 떼고 배우자가 말하는 곳에 눈을 마주치고 함께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네, 자신 안에 그런 자신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내 내면의 공간을 잠시 눈을 떼고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어떻게 지냈어? 재밌었어? 이렇게 배우자의 눈과 표정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예, 이 무조건 따라하긴 따라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 생각은 그래? 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몰입 공간에 있는 것과 내가 내 삶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어느 것이 사실은 더 행복한 것인지, 어느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상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족과 음식을 나누거나 자녀와 놀이를 할 때 온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몰입 공간에 있으면 몰입 공간에서 다시 나와서 자녀와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몰입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가족 곁으로 몸과 마음 전체가 다가서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주도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몰입 공간에 있으면서 삶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비주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는 내 배우자가 뭘 하나 간단한 걸 부탁을 해도 짜증이 나요. 배우자가 무슨 말을 걸어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몰입 공간에 있는 것은 삶이라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포유류의 어떤 형태 같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조곤조곤하게 지내고 자녀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정서적으로 품어주면서 열린 가슴으로 살아가고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비감을 느끼는 게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자신 안에서 찾아내십시오. 자신 안에서 찾아내세요. 우리는 가끔 몰입 공간에서 휴식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 옆에 있을 때는 가족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성숙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부부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101가지 덕목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신청을 하시면 제가 전화 혹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